저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비켜? 안녕하세요. 3년간 취업시장에서 실전으로 쌓아온 꿀팁을 전해드릴 피터송입니다. 여러분, 인성 문제 있어요? 지우만큼만 아니면 여러분 괜찮아요. 쓰레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성검사를 위해 얼마나 준비를 하시나요? 대부분 해커스나 위포트, 시대고시와 같은 출판사에서 다양한 적성검사 교재를 보고 공부를 적어도 2주 정도는 하실 텐데 그 중에서 인성검사는 얼마나 투자를 하시나요? 대부분 그냥 공간지각이나 추리 문제 더 풀지 그걸 왜 준비해 하면서 그냥 시험장에 가시는데 여러분, 인성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인적성 테스트에서 보는 거예요. 인적성 검사를 보러 가면 적성이 대부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리고 인성검사는 4, 50분 정도 보게 돼요. 그런데 기업이 바보입니까? 인성이 중요치 않은데 굳이 왜 쓸데없이 수천 명을 위해 인성검사지를 만들고 이걸 왜 평가해요? 페북에서 재미로 하는 성격 테스트처럼 기업이 여러분 성격을 재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엄청 진지하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적성검사 준비만 하고 또 시중의 문제지만 봐도 전부 적성이에요. 인성검사를 검색해도 결국 적성검사지만 있을 뿐 인성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책 안을 보면은 인성검사 문제지와 OMR 카드뿐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제가 인성검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인적성 검사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적성을 못 봐서, 그리고 인성을 못 봐서. 그렇다고 해서 인성 문제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입사하게 되면 회사 안에 또라이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또라이라서 인성이 부족해서 불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인성검사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때문에 인성검사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본다면 앞으로는 인성 문제로 아니, 인성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궁서체예요. 엄청 진지하게 평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성 문제 항목은 개인의 성향을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해당 지원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평가하는 함정 항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나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무조건 하방이 취부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제 채널은 도구일 뿐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붙죠. 이처럼 저도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부모님도 거짓말하세요. 잘 기억해봐요. 설날에 받은 세뱃돈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지. 누구나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에서는 1번이 전혀 아니다, 6번이 매우 그러함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6번과 1번을 절대로 골라서는 안 돼요. 5번이 그나마 적합한 답이라고 볼 수 있죠. 거짓말을 하지만 거의 안 한다. 이런 뉘앙스로 접근을 해야 돼요. 또 답변을 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 나와요. 그럴 때 조심해야 하는 게 앞에서 말한 답변과 지금 답변하는 정도가 같거나 비슷하면 해야 돼요. 예로 들면 단조로운 일을 지루하지 않는다는 항목과 단조로운 일을 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일을 선호한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앞에서 나는 단조로운 일을 지루해한다라고 답했는데 뒤에서 단조로운 일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앞에서 본인이 답한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계속 잃지 않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응답 항목이에요. 인성검사는 전부 답하셔야 돼요. 물론 두세 개 정도는 실수를 못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테스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고 건강 문제를 인성검사에서도 테스트합니다. 도덕적인 부분으로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쓴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런 항목은 전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게 맞아요. 그리고 건강 문제 같은 경우는 전염병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체질이다와 같은 항목인데 이런 것도 웬만하면 매우 그렇다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본인과 일치시켜야지 어느 정도 낮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면접에서 이런 부분도 면접관이 보고 있는 분석표에 나와 있는데 본인은 매우 건강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면접장에서 보니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 되면은 거짓말을 했나 라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본인과 맞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항목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일단 중요 요소들만 간략하게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음 항목으로는 열정, 도전, 혁신, 정직, 책임감, 분석력, 창의력 이런 요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정말 본인과 일치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아마 자소서에서 강조한 부분 또는 진짜 나는 도전 정신이 뛰어나다 하면 그 부분을 강점으로 이제 마킹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1번에서 6번이 있다면 대부분 1번과 6번은 전체에서 10% 미만으로 2번과 5번은 각각 35%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값을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1번과 6번을 과도하게 고르면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평가 요소에서 과도하게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응답하였다고 컴퓨터가 분석을 해요. 그렇게 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정말 본인의 강점인 한 가지 정도만 일관성 있게 1번과 6번을 선택해 주시고 그 밖의 요소는 2번과 5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기업 채용 홈페이지에 인지상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하지 마세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회사의 인재상은 노력하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리더십, 도덕적, 소셜하고 타인에게 공감 능력을 갖춘 엄친딸, 엄친아가 인지상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본인을 끼워 맞추지 마세요. 이미 지원자분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역량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또 솔직하게 항목마다 답변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성을 아무리 잘 봐도 인성검사가 무효가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자신에 대해 조금 더 고민 후 인성검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성검사 결과에 따라 면접에서도 해당 부분과 관련된 경험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거짓 응답하였지만 해당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해도 면접에서 결국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꼭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 답해주세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